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제 나흘 앞으로 미국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대북 정책 등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막판 판세 분석해 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최근 계속해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라는 네. 보도가 있었는데 또 최근 또 보면은 또 트럼프가 바짝 뒤쫓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고요. 현재 지금 정확히 네. 분석이 어떻게 되고 맞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1차 TV 토론이 끝나고 격차가 거의 10%포인트 내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격차가 있었죠. 바이든이 우세였고 22일에 2차 TV 토론이 끝나고도 바이든의 승리, 이 매체들이 바이든 손을 들어주면서 이 격차가 많게는 16%포인트까지 났다가 대체로 14%, 12%, 요 정도 수준에서 두 자릿수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제 약간씩 이 여론조사 기관과 매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특히 경합주에서 6군데 경합주에서 격차가 급속히 좁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그중에 라스무센이라고 하는 좀 보수 성향의 이 매체의 조사가 이 역전된 것으로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라스무센 48.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 때는 그 맞춘 것이죠. 기관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 대승을 점치고 네. 있었을 때 라스무센이 트럼프의 이 승리를 맞춘 네. 거의 두 군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곳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라스무센도 트럼프가 잠깐 이겼다가 바이든이 다시 격차를 쭉 벌렸다가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48%, 바이든 47%, 1%포인트 차이긴 하지만 트럼프의 우세를 현재 점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대선전을 야외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는데 이 광고도 이 후보에 따라서 특색이 갈린다고 합니다. 이 광고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내보내고 있는 정치 광고입니다. 바이든의 얼굴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데 폭력 사태를 부채질하는 건 바이든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자신은 법 질서의 수호자라는 If you 이미지를 support the 심어놨습니다. police, support Donald Trump. 네, 펜실베니아주의 약탈 사태 역시 법 질서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If they ask for 규정을 help, we'll be there very quickly. But they should bring in their National Guard if the police need help. 반면 바이든은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면서 논의해서 풀자고 합니다. How we deal with, how do you diminish the prospect of lethal shooting in circumstances like the one we saw? 사흘 전부터 집중 방송되고 있는 정치 광고에선 차분하고 담담하게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바이든의 친화력, 경청하는 이미지를 내세워서 분열된 미국을 통합할 적임자는 자신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But I can't do it without you. So I'm asking for your vote. 자, 지금 두 후보의 성격에 따라서 TV 광고도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막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변수가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이미 투표가 상당히 진행이 됐죠. 네. 이른바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떤 변수로 작동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그 광고에서 보다시피 아주 명확하게 바이든과 트럼프의 특징은 지금 보입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8월 말까지 핵심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의제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핵심 의제가 되면 본인이 제대로 그것을 대응 못한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전체 유권자의 의제를 다른 거로 돌리는데 성공했죠. 예를 들어서 경제가 가장 우선이었고 그다음에 의료보험 문제, 그다음에 대법관 문제, 그리고 인종 문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5번째까지 의제 순위에서 밀렸는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게 확진이 되는 바람에 다시 코로나가 가장 핵심적인 지금 변수로 작동을 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선 광고에서도 보시다시피 바이든 후보는 결국 안정적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방금 광고에서 딱 보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거와 이 모든 것은 일종의 뭐 표현이 조금 거칠 수 있습니다만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반면에 이쪽 바이든 후보는 힐링 캠프다.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가지가 양쪽의 후보의 특징을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기네들한테 선명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광교를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전체 투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주별로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경합주에서 얼마나 잘 활약을 그렇죠.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미국 대선은 일종의 간접 선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투표를 하긴 하지만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네. 과반 270명 이상을 가져간 사람이 선거에 승리하게 돼 있고요. 네. 문제는 50개 주 중에 2개 주를 제외하고 한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으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야 가져가죠.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승자 독식이죠. 네. 그래서 2016년 선거 같은 경우에 클린턴 후보가 전체 투표소에서는 2% 앞섰는데 결국 선거에서 네. 지는 그 선거인단 숫자에서는 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합주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경합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들은 전통적으로 공화 민주당으로 확실하게 갈려 있고 그것이 서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적거든요. 근데 이른바 경합주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집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님, 네. 지금 플로리다 같은 경우가 네. 경합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나 봐요. 예. 근데 특히 플로리다가 중요한 게요. 지금 캘리포니아가 선거인단이 가장 많고 네. 인구 분포에 따라서 이제 인단을 주니까 플로리다가 무려 29명이에요. 네. 굉장히 큰 거예요. 세 번째로 세 큰데. 번째로 네. 그런데 지금 경합주 6개인데 북부 3개, 남부 3개 중에 네. 북부는 대체로 바이든이 그래도 우세합니다. 근데 남부는 비슷비슷해요. 네. 이 중에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플로리다에서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플로리다의 선거인단을 누가 다 독식하느냐에 따라서 좀 큰 변수, 갈림길이 여기서 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로리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두 후보도 어제 플로리다로 그렇죠. 달려갔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유세 현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a country of hope, not a country of fear or weakness. And we have a leader who shows us that every single day. President Trump chooses to move this country forward. We are doing great. Do you see the number today? 33.1 GDP, the bigges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by almost triple, right? Almost triple. No, it's very much bigger than any GDP we've ever had yet. We choose hope over fear. We choose unity over division. And we choose science over fiction. And yes, we choose truth over lies. Donald Trump has waved the white flag, abandoned our families, and surrendered to the virus. But the American people don't give up. We don't give in. And we surely don't cower, nor will I under any circumstances. 지금 보는 영상에서 네. 보면은 트럼프 쪽 영상은 거의 뭐 축제 분위기로 사람들 마스크 다 안 쓰고 막 붙어서 약간 축제 분위기로 유세를 하고 영상이 많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쪽에서는 마스크 쓰면서 아주 차분한 분위기,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는 아까 자동차도 많이 보이는데 네. 드라이브인 캠페인이에요. 자동차에서 이렇게 내려서 쳐다보고 거리두기 철저하게 지키고 네. 말도 차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 보면 멜라니아 여사도 네. 최근에 확진됐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늦게 완치돼서 기침을 계속해서 유세 나오려고 했는데 막았다가 네. 이제 처음 등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와 전혀 상관없는 스킨십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밀집해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쪽의 지지층을 샤이 트럼프 지난 4년 전에 이렇게 불렀잖아요. 지금은 샤우팅 트럼프, 트럼프를 외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오히려 샤이 바이든이 이번에 등장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박원경 교수님 바로 이어서 맞습니까? 샤이 트럼프고 이제
샤이 바이든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상입니까? 글쎄 샤이 트럼프라는 게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긴 하는데 워낙 트럼프가 도덕적으로 문제도 있고 워낙 분열적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못한 사람들을 샤이 트럼프라고 불렀고요. 네. 그 사람들이 사실상 경합주에서 3에서 5%까지 나오는 바람에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게 됐죠. 그다음부터 샤이 트럼프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조금 더 그걸 한 발 더 들어가서 보면 결국 학력의 문제입니다. 아하. 그 당시 2016년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학력을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학력, 특히 대졸과 대졸 아닌 대졸 미만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모습이 그 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샤이 트럼프는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대졸 아닌 고등학교 이하의 백인층이 샤이 트럼프고요. 근데 지금 선거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그거를 다 보정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16년보다는 샤이 트럼프의 숫자가 줄었다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샤이 트럼프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3년 반 동안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아까도 뭐 화면에 커밍아웃을 나왔습니다. 다 네, 했다는 커밍아웃을 거죠? 하고 열광적으로 지금 네. 나오는 것처럼 샤우팅 트럼프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네. 뭐 그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분위기가 된 거죠. 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에서 든든한 우군이 있는데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활약상에 눈에 띈다고 하는데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hiladelphia, I never thought Donald Trump would embrace my vision or continue my policies, but I did hope, for the sake of the country, that he might show some interest in taking the job seriously. But it hasn't happened. The presidency like a reality show that he can use to get attention. But the thing is, this is not a reality show, this is reality. If he had been focused on COVID from the beginning, cases wouldn't be reaching new record highs across the country this week. If we were focused on COVID now, the White House wouldn't be having its second outbreak in a month. He's turned the White House into a hot zone. 자,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동안 언론에 크게 모습을 안 나타내다가 요즘 부쩍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아주 이 작심하고 나섰습니다. 네. 사실은 한 달 전인가요? 그동안은 이제 전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을 당은 다르지만 절대 비난하지 않고 있다가 네. 처음으로 참모와의 통화가 공개되면서 아주 트럼프 대통령을 분열주의자로 맹비판을 하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공개석상에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아주 저 바이든 캠프에서 가장 톡톡히 역할하는 트럼프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쪽집게 비판을 이끌어내면서 정교하게 트럼프를 타격하고 있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데 바이든 캠프에 대한 평가에서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오바마 전 대통령을 너무 적극적으로 내세우진 않고 필요한 지역에만 주로 유색인종, 젊은 층 이런 지역에만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효과적인 선거에 아주 1급 도우미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너무 앞에 나서게 되면 바이든이 가려지기 네. 때문에 전략을 그렇게 쓴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이번 그 대선전에서 특히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우편 투표가 관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보도에 따르면 8천만 명이 이미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주요 경합주에서 우편 투표가 아직 뭐 도착이 안 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글쎄, 뭐 우편 투표라는 거는 우리랑은 좀 다른 거죠. 미국은 사전 투표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편 투표랑 실제 현장 투표 두 개를 합쳐서 사전 투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8천만 명 이상이 사전 투표를 했고요. 그 중에 우편 투표가 5천만 명이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각 주마다 우편 투표에 도착하는 언제 개봉을 하느냐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는 당연히 이제 그 대선 당일 날까지 온 것을 한해서 그 투표를 인정하고 하는데 일부 주는 뭐 3일에서 6일까지도 소인이 찍혀 있으면은 그것을 나중에 개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편 투표에서는 반드시 유권자가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서명이 봉투랑 같아야 되고 또 등록한 거에 서명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사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우편 투표는 부정 투표다라고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뭐 영향을 매우 크게 주죠. 여러 면에서 경제부터 시작해서 특히 우리는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그 비핵화 정책, 대북 정책은 매우 다릅니다. 2차 TV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교 정책의 첫 번째가 북한 문제가 나왔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끌면서 양측 후보가 서로 공방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큰 네.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그리고 각 후보별로 어떻게 앞으로의 이제 한반도 정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정교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지금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나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박원곤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